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주제. 국민연금 일시금 받고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2025년 최신 기준 기초연금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등을 쉽게 정리한 자료는 댓글에 링크로 넣어두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링크도 클릭하셔서 편안하게 읽어보시면서 기초연금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두 가지 연금,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인데요. 특히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이신 분들이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일시금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다 썼는데 왜 기초연금 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반환 일시금의 사용 내역이 기초연금 수령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국민연금 일시금을 현명하게 관리해서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노후 자금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먼저 사례 하나 살펴볼게요. 만 60세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던 박순자님. 몇 달 뒤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목돈을 어떻게 썼는지 증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박순자님의 사례처럼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고 나서 기초연금까지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한 번의 실수로 기초연금을 5년 넘게 못 받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이 정확히 뭔가요? 이건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은 내가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돈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통 매달 연금으로 받지만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은 주로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지급됩니다. 첫째,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둘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셋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60세 전에 다시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다시 생기므로 지급이 보류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 중이라도 국외 이주가 아닌 취업, 유학 등 기타 사유로는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60세에 반환 일시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이 안 될 때 반환 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다시 가입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이주,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 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받았던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어요. 혹시 66개월의 법칙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국민연금 일시금의 사용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하면 이 돈은 기타 증여 재산으로 분류돼 66개월 동안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걸 66개월의 법칙이라고 하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이 받는 연금인데요.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따져서 지급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반환 일시금이 목돈으로 통장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목돈의 사용 내역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국민연금 일시금이나 퇴직금 등 목돈을 수령한 후 그 돈의 사용 내역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해당 금액은 기타 증여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로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 처분 시 증빙이 없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 증여 재산으로 간주된 금액은 실제로는 돈이 없더라도 최대 66개월, 약 5년 5개월 동안 매달 일정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소개드린 박순자님도 이 66개월의 법칙에 발목이 잡히신 겁니다. 그럼 반환 일시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순히 목돈을 다 썼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 내역을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한 금액은 증빙을 통해 본인 소비분으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인정 사례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는 진단서, 영수증 등 확실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 증빙은 학원비, 등록금 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비는 입학금 및 수업료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간접적인 교육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증빙으로 혼인관계 증명서, 이혼 합의서, 법원 판결문, 계좌 이체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타재산 증가분 및 부채 상환금은 일시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했거나 부채 대출금 등을 상환한 경우 해당합니다. 집구입 계약서, 대출 상환 내역서 등이 증빙 서류가 됩니다. 다만 부채의 범위는 기초연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채에 한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 현금 인출 후 보관. 통장에 돈 있으면 안 된다니까 현금으로 다 뽑아놨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사용처를 증빙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둘째, 자녀 계좌로 무심코 이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통장으로 단순히 이체하는 경우에도 거래 내역 및 증여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 내역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모든 금융 거래는 기록이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나 계좌 이체를 사용하고 사용 목적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계약서, 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았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기록과 증빙입니다. 조금만 주의해서 일시금을 관리하고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증빙하신다면 국민연금 일시금도 문제없이 받고 기초연금까지 든든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